그게 되게 민감하고 조심스러워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도 충분히 그 작가한테만 집중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때로는 어떤 이야기들은 그냥 여러 명이 있을 때 못하는 얘기들도 그렇지. 많이 나오고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개별 미팅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그냥 작가들한테 자유롭게 하세요 이러는 작업이면은 편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 방향을 좀 정확하게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작품들이 가능한 그 제한된 범위 내로 이제 들어와 주는 것들. 근데 이제 결국 작품은 작가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또 이제 해석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서 그렇지. 그 간극이 좀 있어요. 저는 이제 왕송못이 거기에 이제 작품이 들어간다면 가능한 이제 왕송못의 생태 습지라고 하는 이제 제한된 지역이고, 그렇지. 그 정체성이 되게 명료한 곳이에요. 그리고 생태 습지를 우리가 다른 의미로 전환시킬 이유도 없는 없죠. 장소죠. 그렇지. 그럼 저의 작품이 들어간다는 거는 저 생태 습지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작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품이 들어가서 첫 번째 저는 그 생태 습지의 시각적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태 습지가 갖고 있는 지금 이제 국제적 의제를 작품이 담아낼 수 있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어쨌든 생태 습지가 이게 추구하는 방향은 아무래도 인위적 조작 같은 것들이나 그런 물질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좀 배제하잖아요. 근데 작품은 아무래도 이질적이죠.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죠. 근데 반드시 작품이 그런 형식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품의 형식이라는 건 너무나 다양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 전제로 생태 습지가 갖고 있는 시각적 정체성,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내용적 정체성은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고, 그렇지. 근데 이 내용적 정체성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시각적인 자기 조형이 있어요. 그 조형에 갑자기 그 조형과 상반되거나 하는 것들이 들어가 버리면 흔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잘못하면은 생태 습지인데 이거 조각공원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제한다면 작품도 그걸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저기에 이렇게 스며들어가면서 동시에 그 작업과 만나는 사람한테 그것이 작품으로 이해되고 그 질문이 그 사람한테 유효한 예술적 경험을 생산해 줄 거냐, 그건 그렇지. 작가 몫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예술 감독은 그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경우에 따라 작가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지. 예. 그래서 작가도 물론 동등한 입장에서 저하고 싸워야 되고 그 접점이 이제 결과물로 나오는 거라, 이후 진행 과정에서 이제 작가들과의 미팅은 때로는 예민해질 수 있죠. 때로는 되게 편하게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서로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그렇지 그거지 그러면서 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와 서로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렇지.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네요. 그래도 일단은 질문을 던졌다는 거네요. 16명 전부한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안이죠. 사실은 그 16분한테 질문을 던졌다기보다 그렇지. 우리가 이번에 하는 작업은 그 전제로부터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보고 어떤 답을 해보고 또 때로는 그 사태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건지 이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자꾸 이번에 작업을 해봅시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예술 감독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제 컨셉을 제안한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이제 그거로부터 이제 작가들하고도 계속 협의해 나가야죠. 그러네요. 때로 예술이라는 형식이 갖고 있는 그 자유로움은 미묘하게 해석의 여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분은 저것이 자연스럽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며다고 느끼지만 어떤 분은 도드라져서 그렇지. 불편하다고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논쟁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어떤 사실과 합리적 판단들에 기반해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예술에서 무엇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예, 딱 정의하기 힘드네요.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조형을 다루는 영역에는 취향이 상당히 강하게 개입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형 언어라는 것도 반드시 논리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감성적 요소들을 그렇지. 갖고 있으니까 작가가 드러내는 방식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작가는 그 방식을 되게 싫어하기도 하고 어떤 그렇지. 방식은 좋아하기도 하고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되게 논쟁에서 예술도 마찬가지로 저는 취향이라는 부분과 그 외적인 영역이 잘 구분돼서 이야기돼줘야 되는데 저희가 취향을 구분 못하면 왜냐면 취향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치. 왜냐면 그 사람의 감성적인 요소들이니까 잘 구분해서 이제 얘기해야죠. 근데 그렇겠네. 그 핵심은 결국은 그 작가의 작업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에서 자기가 놓이는 자리의 맥락과 그 자체를 존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공예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겠네요. 질문을 던졌고 이제 작가들은 스토리를 만들 거고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인정시키고 이해시켜야 되는 거네요. 그쵸, 조금씩은. 뭐 인정시킨다기보다 작가들도 사실은 똑같이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 하나를 그러니까 슬쩍 자기 생각 하나 거기다 놓고 그것들에 반응하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게 작품이 안 되기도 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술 작품이 재미난 게 모든 사람한테 절대 예술 작품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한 사람이 그걸 예술로 받아들이면 그냥 예술이 돼요. 그거는 이게 다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누구와 교감했냐의 문제인데, 근데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교감하거나 다양한 좀 더 풍부한 이야기들을 잡아내준다라는 건 때로는 그 예술 작품이 좀 더 질적으로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반드시 그게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척도는 되지 않지만, 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저게 나쁜 작품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술 작품들을 사실은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은 항상 미묘하고 미묘하고 어렵죠. 어려움. 예. 그러네요.